해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비치 플로깅. 안전하게 우리 바다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로깅이란 스웨덴 말로 이삭을 줍는다라는 의미의 플로카업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인데요. 비치 플로깅은 해변에서 하는 플로깅을 말합니다. 해변을 빗질하듯 쓰레기를 줍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비치 코밍이라고도 불립니다. 플로깅을 할 때 옷차림은 긴팔 상하의를 추천합니다. 편한 복장과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해주세요.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모자와 짐을 넣을 수 있는 작은 배낭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수거 과정에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목장갑이나 못 쓰는 다이빙 장갑과 같이 손바닥에 코팅된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다음은 해양정화 활동 준비물입니다.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대형마대, 비닐, 박스와 함께 위험물을 담는 별도의 수거 상자를 준비해주세요. 호미와 삽, 집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 외 선크림, 손소독제와 응급 상황을 위한 구급약도 함께 챙겨주세요. 원활한 해양정화 활동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에 미리 연락을 취해주세요. 사전 연락을 통해 마대자루와 장갑 등 수거장비 지원과 수거한 쓰레기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가 아닌 개별로 정화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지역자치단체와 어촌계의 동의 없이 갔을 때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이 정화활동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기관을 문의하여 지역별 지침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해양 정화 활동 전 1365 자원봉사자 포털에 미리 가입해주세요. 1365 자원봉사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보험 지원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 정화활동 단체에서 주관하는 정화활동에 참여할 때 봉사활동 실적을 원한다고 알려주세요. 봉사활동 시간 실적이 처리되는 데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활동하는 단체가 1365 포털에 등록된 단체인지 사전에 단체 측에 문의해주세요.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정화단체가 1365 포털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이 신청됩니다. 개인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봉사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중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나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해양정화활동단체가 속한 지역구의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와 연결하여 처리를 도와줍니다. 정화활동 중 다치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1365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비치 플로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전의 활동 환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해양 정화 활동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낙상 사고와 접지름 사고입니다. 해변 근처 울퉁불퉁한 바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을 착용해 주세요. 항상 발 디디는 곳을 확인하고 주의하며 무리하지 않고 활동해 주세요. 해변 정화 과정에서 낚시 바늘과 깨진 유리, 주사 바늘 등 상처를 유발하거나 녹슨 못 등 화상품 위험이 있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안전한 정화 활동을 위해 사전에 파상풍 주사 접종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해변 정화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처치하기 곤란한 쓰레기들이 발견되는데요. 활동단체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쓰레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거나 다 있죠. 그 중에서 특이한 것들은 뭐 냉장고라던가 아니면 총, 칼 이런 것들. 저희가 총도 주운 적이 있어요. 실제 총, 장총이죠. 총기류나 가검류, 폭발물 등 위험한 쓰레기부터 냉장고와 같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크고 무거운 쓰레기들은 무리해서 줍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주세요.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역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유 드럼통은 기름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쓰레기도 무리해서 수거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나라 서해 일대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변이 있는데요. 비치 플로깅을 할 경우 밀물과 썰물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방파제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거나 걸어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방파제나 방조제에서의 작업은 지양해 주세요. 해변 정화 활동을 할 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비치 플로깅을 하면서 아찔한 상황에 마주했던 해양 정화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유리라던가 아니면 주사기 같은 것도 많이 버려지거든요. 제 친구 중에 실제로 바닷가에서 놀다가 주사바늘에 찔려서 혹시라도 막 무서워서 에이즈 검사를 받기도 한 그런 외국인 친구가 있을 정도로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발견돼도 놀랍지 않은 쓰레기가 됐을 정도로 좀 흔하게 보이는 쓰레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기, 팩, 약병 같이 의료와 관련된 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바늘 같은 거 그거 너무 많이 발견되고 위험하고 낚시 바늘에 찔리는 거는 수도 없이 찔리고. 정화 활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바로 신고해 주세요. 날카로운 곳에 베어 피가 많이 나는 경우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피가 멈출 수 있도록 지혈한 후 전문가의 처치를 받으세요. 정화 활동 중 유리나 이물질이 박힌 경우 무리해서 뽑을 경우 이물질이 상처 부위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 정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다치지 않고 활동에 임해주세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비치 플로깅을 할 때 쓰레기는 이렇게 주워주세요. 준비한 마대자루에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는 전부 주워주세요. 마대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손으로 들어서 수거해주세요. 쓰레기 수거가 끝난 후에는 해양 정화단체에서 대여한 물품을 반납해주세요. 물품의 원활한 재사용을 위해 모래와 조개 껍질과 같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반납해주세요. 나무, 모래, 해조류와 같은 자연물은 줍지 말아주세요. 쓰레기에 붙은 자연물은 최대한 떼어내고 쓰레기만 수거해주세요. 나무는 못이 박혀있는 것만 줍고 모래는 최대한 털어내며 주워주세요.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투명한 물 같은 경우에만 따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수거해주세요. 바위 틈에 끼어있는 해양 쓰레기는 자를 수 있는 만큼만 잘라내고 무리해서 수거하지 말아주세요. 주사기같이 상처를 유발하는 물건을 주울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수거된 쓰레기는 유리, 캔,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로 분리한 후 다시 마대에 넣어주세요. 마대는 80% 정도만 채우고 잘 묶어주세요. 날카로운 도구가 있어야 풀 수 있을 정도로 단단히 묶어주세요. 마대를 잘 묶지 않으면 그 사이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행인들이 있어서 수거가 어려워집니다. 꽁꽁 묶은 마대를 들고 수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변 한 곳에 마대들을 잘 모아주세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쓰레기 수거를 요청해주세요. 해양 정화 활동의 봉사 시간을 인증받는 경우 잊지 않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주세요. 쓰레기를 줍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운 쓰레기를 기록까지 한다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쓰레기 조사서 기록으로 우리의 활동을 같이 알려봐요. 쓰레기 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린스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클린스웰로 쉽고 간편하게 우리가 수거한 쓰레기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클린스웰 앱을 다운받고 가입을 한 뒤 수거 물품을 추가해서 쓰레기 조사서를 작성해 주세요. 수거 그룹은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로 지정해 주세요.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양보호단체 레디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조사서 양식을 이용해 보세요. 쓰레기 조사서를 인쇄 후 내용을 기입한 뒤
추후 클린스웰을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개인 SNS를 활용해서 오늘의 해양 정화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해시태그 키워드를 활용해 기록으로 남기면 활동일지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